네, 활론과 미분계화 스터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매니폴드에 대해서 한번 기술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다양체 위에 이제 탄젠트 벡터가 어떻게 이제 기술이 되는지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그 탄젠트 벡터와 그다음에 듀얼 벡터 이제 코벡터를 이용을 해서 텐서를 어떻게 구축하는지까지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텐서 필드, 그리고 뭐 벡터 필드에 대해서도 어떻게 구축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저희가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두 가지 오브젝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토러스를 살펴보고 있고, 토러스를 살펴보고 있고, 또 다른 거는 이제 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어, 일종의 파라메트라이제이션 해주는 이런 유클리드 공간이 좀 필요하고요. 이 이제 유클리드 공간에 이제 어떤 이제 맵이 이제 인, 인젝티브한 맵, 바이젝티브한 맵이 있으면 호모몰픽한 이제 그 맵이 있으면은 이제 이 호모몰픽의 인버스도 이제 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보통 이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이걸 이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이제 네.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이제 로컬 코디네이트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걸 로컬 코디네이트를 좀 이제 어떠지 이제 x1, x2 이런 식으로 해서 xn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p라는 점 위에서 어떤 이제 탄젠트 벡터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얘에 대한 베이시스 벡터인 얘가 있었는데 얘가 무슨 뜻이었냐면은 이런 p라는 점이 있다고 했었을 때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레벨셋 이렇게 뭐, 이제 커브가 있다고, 레벨셋이 이제 커브 형태로 이제 주어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IT라고 했었을 때, 얘의 미분, 미분, 연산자, 미분 연산자가 이제 바로 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에다가 어떤 적당한 상수, 얘를 곱하고 얘를 썸하는데 이렇게 이제 위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i, 아래쪽에 i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서메이션 오브 i가 이제 생략돼 있는 걸로 우리가 얘를 이제 그 약속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탄젠트 벡터, 아니 탄젠트 코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dxi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베이시스에 대한 듀얼 베이시스로 이제 이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얘도 얘가 이제 주 베이시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된다, 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용해서 뭐, 이제 텐서들을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게 이제 이제 뭐, 벡터 필드 또는 텐서 필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똑같이 얘는 어떤 포인트를 받으면은 어떤 탄젠트 벡터 P가 이렇게 그 점에서의 탄젠트 벡터가 되는 그런 애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얘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생각을 했을 때 제일 이제 살펴보기 쉬운 예는 아마 구가 될 것 같은데요. 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간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벡터 필드, 벡터 필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세타 B로 이제 더 이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하잖아요, 많이. 네, 이렇게 했었을 때 세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Y라는 벡터 필드는 B, 그다음에 뭐 Z라는 파라미터는 벡터 필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상상이 가세요? 얘네들이 어떤 벡터 필드인지? 네. 상상이 가신다면은, 네, 아무나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유민 선생님께서 지금 뭐 그려주고 계시는데요. 그 점을 이제 파라미터라이즈 했을 때 세타 도는 게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디리 세타 같은 경우는 그 벡터로 뗄 때 이런 식으로 그 구를 이제 이런 식으로 둘러싸는 벡터 필드가 나올 것 같고, 그 디리 파이는 이제 파이가 이제 부의 북극 남극 기준으로 이렇게 돌잖아요. 이걸 그 파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디리 파이 같은 경우는 벡터가 이런 식으로 도는 그 우리 대원을 따라서 돌아가는 이런 벡터가 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Z 같은 경우에는 걔네 둘을 이제 각 점마다 이제 더해준 벡터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그 저희가 예전에 UV로 구를 패러미터라이즈 했을 때 DR, 델타 R, 델타 티타, 그 다음에 델타 R, 델타 사이를 살펴봤었잖아요. 네. 초반부에 그거와 같은 건가요? 델타, 델타? 아, 아이고. 델타 R, R이 그 패러,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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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T 세타 이거 말씀하신 거죠? 네, 이걸 이제 R3에서 네. 보면은 똑같아요. 말씀하신 거죠? 아, R3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게 각 점에서 지금 이제 세타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지금 phi 방향이 지금 아마 이렇게 돌아가는 걸 거예요. 그렇죠. 네. 맞나? 맞나? 아닐 수도 있어요. 음.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돌아가는 게 세타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phin 것 같은데? 예, 맞네요, 맞네요. 이게 phi 방향이고, 이게 세타 방향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물리학이랑 좀 수학이랑 좀 막 phi 세타 다른 게, 하는 게 달라가지고, 그거는 어떻게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했냐? 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phi 방향으로 이제 지금 이렇게 이쪽이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세타 방향으로? 그러니까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점에서는 지금 얘가 의미하는 바가? 아니다. x에 대한 얘가 의미하는 바가? 근데 얘네들의 각점에 대한 거거든요? 각점에 대한 거? 각점에서 이걸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점에 대한 것들이 다 분표인, 아까 전에 유현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걸 이야기하고, 이걸 R3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얘가 정확하게 뭐에 대응이 되냐면은, R 세타? 우리가 파라미터라이제이션 R이라고 했었을 때, R 세타. 이거에 대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이 RP에 대응이 되고, 얘는 R 세타, RP 이렇게 대응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각 점을 이제 이제 넣을 수 있는 함수 형태로 봤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벡터 필드가 기술이 된다라는 거를, 그 머릿속으로 상상이 가능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관점이라면 이제 더 복잡한 거에서도 저희가 이제 구할 수 있을 테니, 그 벡터 필드가 이제 이런 형식으로 주어질 거잖아요, 결국에는. 어쨌든 일반적인 벡터 필드가, 그, 저 궁금한 점이, 네, 그, 벡터 필드는 그 다변수 미적분학 생각했을 때 각 네, 점마다 이제 화살표가 그려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XYZ는 탄젠트 벡터인가요? 벡터 필드인가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 아이고, 클리어가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각, 벡터 필드예요. 근데 그 이제 다변수 미적분학을 생각하면은 그 제가 저번에도 말하긴 했었는데 일단 그 이게 어떤 그 함수 형태로 해서 점이 정해지면 화살표가 이제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저거는 그 탄젠트 벡터랑 탄젠트 벡터 더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저게 아, 어떤 함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조금 여기를 좀 불명확하게 쓴 것 같은데요. 여기를 다시 조금 더 정확하게 쓸게요. 여기, 이 파트요. 여기에서 말하는 지금, 어, 이 DDXI 있잖아요. 뭐, 파셜 XI. 얘는 P점에서 이밸류에이션 한 거예요. 얘도 P점에서 이밸류에이션 한 거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서 이밸류에이션 했는지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벡터필드 이 부분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얘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포인트, 여기가 어떤 점인지를 봤고요. 이밸류에이션을 어디서 하는지를 이렇게 봐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 이제 어떤 점이 딱 들어가면은 이제 그 점에서 이제 해당하는 이제 그 미분 연산자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탄젠트 벡터가 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굳이 이제 시각화를 하자면은 각 점마다 이렇게 벡터가 붙어 있는 형태가 될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또 뭐 어떤 질문이나 아니면은 한번 언급해 주실 것들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면은, 사실 네, 저번에 제가 그 각 점에서의 탄젠트 벡터가 이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하냐랑 정확히는 탄젠트 벡터라기보다는 잠시만요. 그 노테이션은 이제 어, 이렇게 쓰는 게 있었고 얘는 이제 F를 입력으로 받는 그 잠시만요. 그다음에 여기 어떤 커브가 있어서 이제 여기서 세 가지만 묻고 얘 없앤 얘를 탄젠터 벡터라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베이시스가 뭔가 그 이게 어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다시 쓸게요. 네, 이제 이런 걸로 스팬이 된다는 것까지 저번에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이것도 탄젠트 벡터고 이것도 탄젠트 벡터인데 이제 얘네가 그 탄젠트 벡터의 벡터 공간을 이루는 베이시스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노테이션을 생각을 해보면 이 xi는 어떤 xi였냐면 이 r에다가 이제 점 p를 잠시만요.
아래는 이제 t를 받고, t를 넣으면, 아, 잠시만요. r이 지금, 그때 정의로서는, 이제 실수 공간으로 하기는 했지만, 마이너스 이실론부터 입실론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m으로 가는 거라고 했을 때, 이게, 여기서 x1부터 뭐, n까지 해서, 그, 어, i번째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i번째에 대해서 하면은 이게 정확히 그 이거 x의 i랑 똑같게 되는 거에 대해서 여기 x i 플러스 t로 정의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때 결국에 그 그러니까 제가 아직 이게 파라미터라이제이션에 무관하다는 사실을 못 풀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여기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만드는 이 곡선 RI를 정의하는 방식이 이 파이 파라미터라이제이션에 의존해서 이 파이의 i번째 항이 xi 플러스 t가 되도록 얘를 정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식의 노테이션을 만들 때 이런 식의 노테이션을 만들 때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어떤 한 종류의 파라미터라이제이션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 유존성을 어떻게 풀 것인가를 좀 오늘 하루 종일 고민을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뭔가 파라미터레이션과 파라미터레이션 인버스가 있으니까 그냥 땡치고 넘어가도 되지라고 생각을 맨 처음에 했었는데 그러면 이 RI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한 거지를 다시 이제 돌이켜보면은 결국엔 다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 나오니까 그래서 뭔가 미궁 속에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당연히 이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표현, DDXI로 쓰여진 거는 파라미터라이제이션에 의존하는 게 맞고요. 이 베이시스는 파라미터라이제이션에 의해서 잡히는 베이시스예요. 그래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 바뀌면은 이제 다른 걸로 바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우리가 뭐를 이제 생각을 하면 되냐면, 뭐, 이제 하나의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X라고 하고, 다른 하나의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Y라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여기다 좀 더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다른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은 Y, 원, 뭐, 미천뼈가 이제, 저희 약속이니까. 이렇게 기술이 될 거잖아요. 다른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은, 에서는. 그러면은, 얘는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뭐, J라고 하죠, 여기서. 그렇죠. 네, 그러면 맞습니다. 얘도 베이시스고, 얘도 베이시스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 사이에 적절한 체인지 오브 베이시스 룰이 있는지만 살펴보면 돼요. 그리고 그게 합당하냐라는 관점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는 않았는데 좀 얘네들 더 자세하게 기술을 하면은 사실 이 지금 이 로컬 코디네이터가 만약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 토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쪽 뭐 유클리드 공간으로 갈 때 이 토러스 전체를 매핑하는 방법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만 가져오죠. 일부분만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일부분을 가져오고 나서 그때 로컬 코디네이터로 X로 두는 거고 또 다른 일부분을 가져와서 로컬 코디네이터로 Y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XY 어떤 한 점에 대해서 XY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이 X로 가져온 부분하고 Y로 가져온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일단은 첫 번째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정의 쪽에 보면, 사실은 그렇게 겹쳤을 때, 겹치는 영역에서
X에서 Y로 가는 맵이 이제 맵을 정의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정의하냐면 원래 M에서 X로 가는 거는 이제 그 로컬 코디네이트 푸사이였죠. 그 다음에 얘로 가는 거를 예를 들어서 푸사이 바라고 뭐 틸다라고 좀 할게요. 여기가 일종의 X 아니 또는 여기가 X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이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쓰는 데는 이해는 하시는 데는 뭐 충분하실 것 같으니까. 그러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어, X에서 Y로 가는 거는 먼저 X 인버스를 통해서 X에서 시작을 해서 M으로 가요. 그 다음에 Y를 통해서 Y로 가는 거야. UX, 뭐 UY, 뭐 오픈셋 여기에서 6으로 가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얘 같은 네. 경우에는 그래서 얘는 이 함수는 지금 그 뭐냐 유클리드 공간에서 유클리드 공간으로 지금 가는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미분이 존재를 해요. 미분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미분 연산자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뭐 이거하고는 둘째 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열로 가는데 지금 이 함수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에 대한 그 레벨셋을 y에 대한 레벨셋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x에서 되는 이 커브가 정확하게 이걸 그 y에 대해서 쓸 수 있어요. 뭘 통해서? 여기에서 1로 가는 x 인버스 아, 순서가 반대였던 것 같은데 이걸 통해서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여기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렇게 구성을 했었잖아요. 네, 그 미분 연산자를 이야기를 할 때. 정확히는 저게 T로 미분하는 겁니다. 네네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얘를 여기다가 다시 이제 이걸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정확히 이 부분이잖아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거의 역수고요. 이런 식으로 다시 재전개하면은, 어, 체인지 오브 베이시스 룰이 나와요. 근데 체인지 오브 베이시스 룰이 되게 신기한 게 뭐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이걸 외우고 있는 이유는 별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걸 보면은 완전히 그냥 그 뭐냐, 미적분학에서의 그 체인지 오브 그 베리어블이잖아요. 그거랑 완전히 똑같잖아요. 그런 룰을 얻게 돼요. 그래서, 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얻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뭐냐, 표현이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뭐냐, 파라미터라이제이션에서 디펜드 하지만 그 결과는 똑같이 이제 컨시스턴트하게 얻어진다라는 게 이제 결론. 그, 사실, 저도, 그, 그러니까, 완전 구체적으로 기술하진 않았지만, 이 디퍼런셜, 토폴로지의 이 미분 가능한 성질이 무조건 쓰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근데 지금 사실 미분이 가능하다는 게, 그, 미분했을 때, 그러니까 1차 미분 계수만 있는 게 아니라 2차 미분, 3차 미분, 4차 미분 해가지고
저게 논리니어하게 x랑 y랑 서로 관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지금 그 리니어한 1차 미분 계수 텀만 생각을 해도 되는 이유가 결국 저희가 지금 미분하는 게 1차 미분을 한 번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저기서 2차 미분, 3차 미분과 관련된 항들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저번에 봤던 다변수에서의 1차 미분을 생각했을 때 나오는 그 매트릭스 형태의 그게 남아서 그게 이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네, 뭐,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그 논리니어 텀을 어떻게 처리하냐가 좀 그 고민이었었는데 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부분은 된 것 같고, 이제, 이거는 된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맵, 여기 이제, 그 토러스하고 지금 구 사이에 맵이 하나 좀 있어요. 그 맵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이 빨간 점이라고 한다면, 이 점이라, 여기 있는 지금 이 점이라고 한다면, 여기 위에 있는 이 점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R3에서 이렇게 그 노멀 벡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노멀 벡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제 그게 구상에 이제 있는 점으로 대응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 이 노멀 벡터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그 구로 보내는 맵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제가 이제 조금 그 미리 좀 써왔는데요. 토로스가 우리가 이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했었을 때 R 플러스 검색을 좀 R 플러스 R 코사인 U 그다음에 코사인 V 그다음에 R 플러스 R 코사인 U 사인 V 그다음에 R 사인 U 이렇게 쓰여지면은 어 얘가 노멀 벡터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런 UV에서 이제 UV가 이제 파라미터라이제이션 돼서 이제 이 점으로 이제 되는 거잖아요. 이 점에서의 노멀 벡터는 어떻게 쓰여졌냐면은 코사인 U, 코사인 V, 코사인 U, 사인 V, 사인 U 이렇게 됐었어요.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구했던 거 제가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미리 적어가지고. 그래서 토러스 위에 있는 한 점에 대해서 이걸 맵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사실 이런 구상의 한 점으로 지금 보내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곱을 해보면 다 1이 나오니까 x, y, z를 다 제곱을 해보면 그래서 이런 맵 관점으로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를 우리가 n이라고 해보자. 근데 우리는 당연하게도 뭐냐면은 우리는 그 뭐냐 토러스하고 지금 구에서 직접 다룰 수 있는 매개체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다뭐 어떻게 해야 되면 결국엔 다시 다 로컬 코디네이트로 표현해서 우리가 파악하는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저희 지금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이 점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로컬 코디네이터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이야기하는 세타 B로 보내지잖아요. 근데 이제 어, 이 경우에는 보통 세타는 그 세타가 어떻게 조지더라? 어떻게 조지죠, 이게? 음, y분의, 아, x분의 y가 탄젠트 인버스로 지어지네? x분의 y 탄젠트 인버스, 이런 식으로 지어지고,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루트의 z의 탄젠트 인버스인가?
뭔가 되게 이상하게 주어지는 것 같은데? 아, 여기는 이제 이렇게 없이 그냥 뭐 Z의 코사인 인버스 뭐 이렇게 줘도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 맵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맵이라고 하는 거는 UV에서 지금 UV의 시작에서 결국에는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탄젠트 뭐 코사인 이렇게 나눠주 x, y를 나눠주면은 탄젠트 그냥 이거 V네요. 그리고 여기는 코사인 인버스 여기 왜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지? 사인의 U의 코사인 인버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뭔가 이상하지만 맞나? 음, 네, 뭐 이대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네,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맵은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어쨌든 간에 이 n이라는 이 함수는 이 맵은 지금 결국에는 이제 이 유클리드 공간, 내 로컬 코디네이트를 이용을 하면은 결국엔 유클리드 공간에서 유클리드 공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지금 디퍼렌셜을 지금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노말, 함수 v에서 uv는 우리가 이제 그 u0, v0라고 하는 어떤 포인트 p가 있겠죠? 그 포인트 p를 중심으로 이제 어떤 변화량을 측정을 할 때 이건 디퍼렌셜 그리고 u0 플러스 어떤 벡터 x u 빼기 u0라고 하죠. 그다음에 v 빼기 v0에 얘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얘가 이제 뭐냐 나머지가 이제 들어가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했었을 때 이 DN이 이제 DN이 지금 얘가 리니어 트랜스폼이다. 라는 게 이제 그 우리가 다변수 미적분학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DN이라고 하는 게 다시 어쨌든 간에 매니폴드 관점에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얘가 이제 리니어 트랜스폼이 이제 그 매트릭스 폼으로 쓰여지면 얘가 이제 자코비 매트릭스로 이제 표현이 돼요. 자코비안 매트릭스. 로 표현이 됐다는 거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얘가 그러면은, 이 매니폴드 관점에서는, 다양성 관점에서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해석을 좀 해야 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이때까지랑 동일한 구조로 치사하게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이제 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걸 뭐 다 이제 이거는 푸사이가 있으니까 어, 파이랑 네 이렇게 뭐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둘 다 R2 공간이니까 R2 공간 그 R2에서 R2로 가는 트랜스포메이션은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이용해서 어 잠시만요. 어, 이게 맞나? 일단 이거를 이제 어 U랑 V에 대해서 미분이 일단 네, 네 이게 일단 미분이 가능하니까 이런 R2에서 R2에서 R2로 가는 함수의 미분과 이 DN과의 관계를 잘 그 더 자세하게는 이제 상상력이 끝나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게 뭔가 스타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U랑 V에 대한 벡터에 대한 미분으로 볼 수 있고요. 이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게 맞는지는 이제 확실히 설명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이제 모르겠지만 얘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에는 다양체로 이걸 옮긴다 해도 얘가 결국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양체에서는 점만 가지고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구성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다양체에서 각 점들은 지금 벡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리니어 트랜스폼을 하려면 벡터를 가져와서 벡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DN이라고 하는 맵이.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는 결국에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얘가 이제 자코비 매트릭스고, 이제 뒤에 지금 얘가 이제 이렇게 사실은 곱해지는 거잖아요. U 빼기 U0, V 빼기 V0 이렇게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이 텀이 완전하게 완성이 되고, 여기다가 이제 이제 이 벡터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리메인더 텀이 있으면은 뭐 이제 뭐 플러스한데 뭐 여기는 뭐 작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도대체 얘가 뭐냐거든요.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냐? 이제 굳이 이제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U0, V0고 우리는 뭘 보고 싶냐면 이 주변에 있는 U, V에서의 지금 n의 변화량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 뒤에 지금 U 빼기 U0, V 빼기 V0죠. 그리고 얘네들의 그 길이를 엄청 줄일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파트는 사실은 아니 이 매트릭스가 표현하고 있는 이 파트는 사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걸 뺀 이 파트라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거잖아요. 근데 얘는 어떤 벡터를 지금 UV에 UV를 다른 데를 갖고 오더라도 고정점은 지금 뭐냐면 U0, V0라는 건 다르지 않아요. 이걸 지금 유클리드 공간에서 해석하자면 결국에는
이 매트릭스는 일종의 U0, V0에서의 탄젠트 벡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맵을 그 탄젠트 벡터가 들어가는 애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점에서. 조금 그 부분이 좀 애매한 것 같긴 하네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나오는 것도 결국엔 탄젠트 벡터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포인트가 들어가면 맵에 의해서 이 포인트로 나오겠죠. 이 점으로. 일단 이 n이라는 맵에 의해서. 그리고 그때 이제 그러면은 디퍼렌셜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탄젠트 벡터라고 하냐면은 이 나온 거에 대한 탄젠트 벡터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봤을 때 우리가 디퍼렌셜을 어떻게 볼 수 있냐? 일단 좀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지금 좀 더 일반적으로 f라는 함수가 m에서 n으로 가는 함수일 갈 때 이제 디퍼렌셜 df는 근데 이제 특별하게 이제 P점에서라고 일단은 점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시죠. P점에서는 이 P점 위에서의 지금 탄젠트 벡터, 스페이스가 지금 이제 도메인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에, 어, P의 M 위의 P점의 탄젠트 스페이스를 이렇게 쓰기로 했었고요. 그러면 얘는 나오는 결과는 뭐가 나오냐? N 위의 탄젠트 스페이스인데 어떤 점을 선택했냐? F를 통해서 P를 F- 이제 P가 F를 통해서 간 그 지점의 탄젠트 스페이스에서의 벡터로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맵으로 저희가 이해가 가능합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이해가 가시나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벡터인 건 알겠어요. 그 다음에 정의상, 정의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 것도 알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얘는 어떻게 가는 거냐?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러면은 X라는 벡터가 들어갔을 때, 또는 XI,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벡터가 들어갔을 때 도대체 뭐가 나오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핵심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러면 다 어떻게 하냐, 다시? 얘를 다 유클리드 공간으로 다 떨어뜨릴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가 있잖아요. 이렇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먼저 우리가 얘를 어떻게 얻어냈었냐면, 파라미터라이제이션에 의해서 지금 커브를 지금 구성을 해줬잖아요. 레벨 셋으로. 점 P에 대해서. P가 있고, 여기는 이제 지금 A가 NP라고 했죠. 했을 때 지금 여기는 어, 감마 I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감마 I를 구성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지금 오픈셋에서 지금 코디네이트로 구성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구성을 한 거잖아요. 아, 일단 코디네이트 구성하기 전에. 이런 오픈셋에서 지금 이 커브를 지금 그린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각 점들이 다 지금 이 F에 의해서 여기 근처로 다 떨어질 거라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이 감마 I는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하면 되냐? F 감마 I라고 하면 되겠죠. 우리가.
또는 뭐 F 이렇게 되겠죠. 이 커브는. 그러면 그랬을 때 이제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결국에는 얘가 지금 얘의 오퍼레이션을 이제 탄젠트 벡터로 썼는 거잖아요. 지금 이 커브에. 그러면 똑같이 얘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이동한 커브에 이제 그 뭐냐 미분 오퍼레이터를 잡으면은 그게 이제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두 번째 이제에 대해서 이제 감마 J를 이렇게 이제 그릴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얘를 생각하기 위해서. 그러면 똑같이 얘도 이런 식으로 뭐 커브가 그려질 거잖아요. 그러면 이 커브에 대해서 대응되는 미분 오퍼레이터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얘가 들어가서 얘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얘가 들어가서 얘에 대응되는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은 가장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 오퍼레이션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그러면 얘를 구체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유클리드 공간으로 다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쪽의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이제 조금 아까 전이랑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 그 M에서의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X라고 하고요. N에서의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Y라고 할게요. 이해가 가실 거라고, 아까 전이랑 헷갈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이 F란 맵을 이대로 이해할 수는 없고, 어디서 시작하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X로 떨어진 지 유클리드 공간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Y로 떨어진, 지금 N에서 Y로 떨어진 그 유클리드 공간으로 가는 그런 맵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그 맵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지금 방향이 지금 이렇게 타고 가잖아요. 이렇게 타고 가니까 얘는 어떻게 구성하냐면, X 인버스. 이렇게 구성을 하면 돼요. 순서대로 X 인버스, F, Y. 그래서 얘네에 대한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레베스에서 어떻게 잡냐? 지금 이렇게 잡고, 하나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이렇게 잡고 있는 상황. 그러면 얘가 이제 이 함수에 의해서 뭐 어떻게 이동할 거고요. 어떻게 될 거고요. 여기서 어떻게 될 거고요. 얘가 여기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 당연히 이제 이 두 개가 만나는 이 지점이 이제 x의 p가 될 거고, 여기가 x 인버스의, 아닙니다. 얘는 fp를 간 다음에 그게 지금 이 지점이고, 거기를 y로 인버스 해준, y로 가준 이 지점이 될 거고. 이렇게 써도 돼.
하나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랑 대치를 시켰냐면은 결국에는 지금 감마 i랑 대치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감마 i가 F에 의해서 어떻게 가냐면은 우리는 음, 지금 여기 감마 i고 이거잖아요. 아이고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커브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커브 있죠. 지금 여기 커브요. 이 커브는 음, 여기서 x 인버스 감마 i에 그다음에 f y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예요. 맞나? 음, 아닌 것 같은데. 잠시만요. 맞아요. 이게 x1, x2, 해서 xn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의 결과가 지금 y1, yn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얘를 결국에는 이제 지금 이제 t로 미분하는 거잖아요. dt분의 d, y,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결국에는 음, 어떻게 하냐 하면은 지금 그 X 인버스랑 감마 네. I랑 자리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X 인버스 네네. 네, X랑 X 그리고 가마 I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닌가? 저도 여기서 헷갈리네요. 감마 잠시만요. i가 네. 저 이 매니폴드 위에 있는 그 곡선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은 여기 그 차트 기준으로 말을 하는 건가요? 그러게요. 어디를 기준으로 할까요? 그게 기준 바뀌면 정석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하죠, 여기를 감마이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감마 i에, 그 다음에 x 인버스를 통하면 이제 m으로 하고, m에서 f를 통해서, 그 다음에 i로 떨어지는 이런 게 맞죠? 그렇죠? 여기에 d 얘를 구하는 게 지금 핵심인 거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yj에 이렇게, 여기 되고, 어, y의 f, 그 인버스에 이거에 음 이렇게 될 거잖아요. 사실 이 뒤에 이제 뭐 F가 붙어야 되니까 이 F는 그때 붙은 F랑 달라요. 이 F는 이 F는 여기 진짜 이 맵이거든요. 근데 이 파트가 여기가 결국에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쓰여지긴 해. 이런 식으로 쓰여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F
F8라고 좀 하면은, F8라고 하면, 지금 F8은 지금 X, 지금, 유클리드 공간에서 유클리드 공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유클리드 공간에서 네. 여기가 그러면 XI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여기가 XI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XI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디냐. 그러면은 이것을 X, 이것을, 여기가, 네. X고 여기가 Y인 게 저는 맞나요? 근데 그냥 Y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궁금합니다. 왜냐면 결국에 제일 맨 마지막 리졸트로 나오는 게 이제 Y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네, 저희가 보통 인풋에다가 미분을 하잖아요. 근데 Y는 결국에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미분을 할 때는 결국 인풋에 대한 것을 미분하는데 지금 Y로 미분한다는 게 어떤 거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인풋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노테이션이 혼용되는 것 같은데 미분할 때 쓰이는 Y가 정확히 어떤 Y인지가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 이제 그 테스트 함수라고 하기는, 어쨌든 서브로 갖다 붙인 함수 있잖아요. 네. 그 함수, 각 점에서의 각 점마다 그 밸류가 있는 스칼라 함수거든요. 어, 여기에서의 네. 뭐 새롭게 G라고 정의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굳이 없어도 지금 저희가 이야기 가능하니까 지금 굳이 쓰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네네. 이렇게 쓴 식에서는 네. 어떤 테스트 함수도 끼어들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시만요. 그러면은, 네,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감마 i, xi, f에, 저는 어떻게 이걸 체인 룰을 할 생각이냐면 네, 지금 이제 감마 i는 이제 이것도 마이너스 입실론에서 입실론에서 지금 이제 여기를 RN이라고 하면은 이제 RN으로 가는 함수고 감마 i가 근데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이 n에서 i번째 자리에만 이제 뭐 t 같은 게 있고 나머지는 뭐 0이 채워져 있거나 원래 위치 값이 채워져 있거나 그건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자체도 보면은 RN에서 RN으로 가는 함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는 것만 한정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어떤 걸 체인리루 형식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엔 지금 여기다가 내적에다가 이제 이거를 t로 미분하면은 이제 i번째 자리만 1이 나오는 벡터가 나와서 이걸 이 전체 함수를 x로 미분해가지고 나오는 n짜리 벡터랑 이 벡터랑 그때 본 것처럼 내적하는 형태가 되어서 이 i번째 자리에 대한 항만 남게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테스트 함수를 둬야 되냐고 한다면은, 잠시만요. 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테스트 함수를 둬도 되고, 굳이 두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쪽 파트가, 남기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그,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기가 X가 되고요, 결국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XI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G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는 좀 똑같은 것 같거든요. 여기가 FYJ라기보다는 FJ가 되겠죠. 좀 더 정확하게 쓰면은,
yj f의 xi의 인버스 이렇게 될까? 그 J에 대한 거는 잠시만요. 네. 그 좀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계산 결과가 그러니까 제가 의문인 거는 이 계산 결과 결국에는 그 RN에 대한 벡터로 나와야 되는데 어 지금 이거는 그 벡터 형태로 잠시만요. 네, 여기가 이게 네. 빠져 있어요. 그 테스트 함수가 빠져 있는데, 네, 아,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 테스트 함수는 사실 제가 이해를 못했지만 제가 말했던 것 중에 좀 수정할 게 있다. 이게 지금 n 곱하기 n짜리 매트릭스네요. 이 네, 네. 매트릭스랑 이거랑 곱해져서 I 번째 네. I 번째 행에서 이 YJ에 대한 이 것들로 이루어진 벡터로 일단 제 관점에서는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탄젠트 스페이스를 그 탄젠트 벡터를 구성을 할 때,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 사실은 이 지금 토러스 위에서의 지금 함수를 하나 뒀었잖아요. 그때 F라고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F를 쓰고 있으니까 이 위에서의 함수, 어, G를 하나 두시죠, 그러면. G를 하나 두고, G를 하나 두고요. 지금 Y를 지금 우리가 도입하기 전까지, Y를 도입하기 전까지, 여기까지는 지금 N으로 지금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N에서 G로 가는 거를 지금, N에서 G를 통해서 지금, 어떤 스칼라가 나오는, 어떤 밸류가 나오는 그것까지 이제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근데 얘 자체를 그대로 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뭐를 도입하냐면은, Y, Y면은 갔다가, 네, 이거를 도입하죠. 이렇게. Y의 Y 인버스. G가 오. 지금 네, N에서 R로 가는 함수인 건가요?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네, 그러면 G 네네. 이렇게인데,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근데 여기다가 Y하고 Y 인버스, Y 인버스에 G 이렇게 도입하시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네,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대입하면은, 음. 지금 뒷부분을 좀 지울게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쪼갤 때 이렇게 쪼개야 되잖아요. 지금 결국엔 쪼개는 게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감마 i를 위로 잡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다 생각이 났어요. 감마 i를 좀 여기로 잡으시죠.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지금, 이래야 완벽히 맞는 것 같아요. x 인버스, x, 감마 i. 이렇게 잡으면 완벽하죠. 이, 감, 그러면은 m에서 유클리드 공간으로 갔다가, 다시 m으로 오고, 그다음에 f에서 n으로 갔다가, 유클리드 공간으로 갔다가, 다시 유클리드 공간, 아니, 다시 n으로 와서, r로, 어떤 실수로 가는, 엄청 길게 좀 구성을 해놨는데,
어떻게 쪼개냐면 결국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쪼개면 다 유클리드가 들어가서 유클리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t에 대한 미분을 보면은 이쪽 파트가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은 어 d t d x i에 이렇게가 되고 지금 이 파트가 지금 정확하게 y j f x i의 인버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파트가 yj의 이게 j입니다. 에 g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g o y j의 인버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길었다. 그 다음에 이 G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는 테스트 함수로 가져온 거니, 의미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리,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사실 이 파트도 사실은 이제 여기에 의해서 그냥 1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커브를 그렇게 잡았으니까. 그러니까는 얘는 사실상 YJ에, 이제 뭐 여긴 G, 이제 뭐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XI에, 또 YJ, 뭐 이 부분을 이제 F의, 뭐, 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FIJ,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 함수에 대한 자코비안 매트릭스인 거잖아요. 지금, 지금 이 F 바라는 함수가 지금 여기서 1로 가는 함수인데, 1로 가는 함수인데, 지금 XI로 지금 지금 나오는 결과의 그 J행마다 I열로 이렇게 해서 지금 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배치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이런 의미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냐면은 이 커브들에 있는 각 점들을 지금 F로 다 옮긴 다음에 그 옮겨진 커브를 가지고 이제 탄젠트 벡터가 나오는 걸로 구성을 했고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지금 다변수 미적분학에서 이야기했던 그 뭐냐, 토탈 데리버티브 디퍼렌셜이랑 똑같다는 것을 저희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와, 그렇다. 그래서 맵 관점에서 보면은 뭐냐? 결국엔 디퍼렌셜이라고 하는 게 탄젠트 벡터를 받아서 그냥 이제 결과의 탄젠트 벡터가 나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좀 길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맵을 지금 구성을 했잖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구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n이라는 이거에 대해서 n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맵에 대해서 가우스 맵이라고 부르는데 이 가우스 맵의 디퍼렌셜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디퍼렌셜은 결국에는 토로스의 탄젠트 벡터에서 스피어의 탄젠트 벡터로 가는 그런 맵이고 걔는 이 파라메트라이제이션에서 지금 이 파라메트라이제이션 관점으로 봤었을 때 어떻게 지금 그 매트릭스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지금 자코비안 매트릭스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결국엔 가는 거는 이거잖아요.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이 맵에 자코비안 매트릭스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된다가 이제 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코비안 매트릭스 코사인 인버스가 있어가지고 어렵네요. 아마 코디네이트를 이렇게 잡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네요.
코디네이트를 제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혹시 이제 좀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은 좀 아직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지난주에 했던 거긴 한데요. 네. 이 그 테스트 함수 저희 좀 밑에 있는데요. 여기 테스트 함수 G가 뛰쳐나오는 게 어, 그때 얘기하긴 했지만 뭔가 완벽하게 제가 이해한 것 같진 않아서 혹시 다시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어떤, 어떤 거 좀 말씀을 어, 좀 더 주시면은. 네. 그 지금 여기 보면은 델타 G 합성 Y에서 그다음에 델타 YJ가 있는데 저희가 그때 뭔가 얘를 풀어봤더니 이 G가 결국에는 얘와 무관하게 돼서 밖에 뛰쳐나온다, 밖에 이렇게 내보낼 수 있다로 봤던 것 아, 같은데, 그런 관점은 아니고, 네. 우리의 관심은 G에 있는 게 아니라, G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오퍼레이션에 관심이 있어요. 연산자. 네. 그러니까 G가 도입된 거는 얘가 미분 연산자니까, 그 미분의 대상으로서 G가 도입이 된 거지, 관심은 미분에 있어요. 미분이나 미분 연산자. 그러니까 G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원래 여기에 있던 G를 밖으로 이렇게 뺄 수가 있는 건가요? 빼는 게 아니라, 네. 빼는 게 아닌가요? 네, 빼는 건 아니고요. 얘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어떤 미분 연산자의 G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미분 연산자에 관심 있는 거. 그러니까 연산자도 일종의 함수잖아요. 함수를 이해가 되시? 받으면서. 아, 뭐 일종의 맵이잖아요. 미분 네. 연산자도 맵이잖아요. 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 설명하면 fx는 x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럴 때 우리는 x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f에 관심이 있어요. 이거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f가 뭐 예를 들어서 어 쌍곡선이다 아니면은 뭐 f가 뭐 제곱함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x가 뭔지는 관심 없잖아요. F, 네. 그 물론 관심이 있을 때도 있지만 관심이 없을 때도 관심이 없는 경우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f가 이제 f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f에 대한 이렇게 뭐 무슨 액션들을 막 하는 거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디퍼렌셜 오퍼레이터도 하나의 맵으로 생각하고 이 뒤에 오는 건 관심이 없어요. 이 x에 관심이 없듯이. x는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는 어떤 애인데 관심이 없잖아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근데 이 말씀 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fx는 x제곱에서 우리는 이 f에 대해서 무언가를 할 거라고 하는데 x가 몇이에요라고 여쭤보시는 거랑 똑같아요. 음, 네. 그런 관점으로 조금 생각을 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x가 1이냐 2냐 3이냐가 f가 f가 그 제곱함수인 거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g가 뭐가 오든 그 디퍼렌셜 오퍼레이터에는
뭐, 도입은 하겠지만, 왜냐면 디퍼렌셜 오퍼레이터라는 관점에서 G가 필요하니까요. 네. 네. 근데 뭔가 제가 전에 알기로는 뭔가 그래서 요 오퍼레이터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방향으로는 이해가 가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여기에서 이 형태가 돼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오퍼레이터로 볼 수 있어가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자꾸 이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예를 이거는 여기서 순서를 바꾸면 되는 것 같거든요. 어차피 이거 곱하기 이거에 이제 앞에 썸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순서를 바꾸면 결국에는 여기가 이렇게 써야질 거잖아요. 이제 sum of d, dx dt i에 대해서 썸을 해야겠죠? i에 대해서가 아니라 j에 대해서 썸을 해야 돼요. j에 대해서 썸을 하는데 그다음에 i d yj fx s 인버스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쓴 거잖아요. 아, 네. 이렇게 쓴 거잖아요. 음, 그 다음에 얘네들 이렇게 해도 상관없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얘를 D라고 두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미분 연산자는 리니어리티를 가지니까. 아, 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디퍼렌셜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한번 간단하진 않았지만 알아봤습니다. 그 디퍼렌셜의 의미는 결국에는 도메인에 있는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그 이제 레인지에 있는 탄젠트 스페이스로 가는 함수로 인식이 되고, 벡터가 실제로 이동하는 건 어떻게 이동하냐? 방금 전에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 그 커브, 이제 그 탄젠트 벡터를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커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커브가 그 맵에 의해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보고, 그 커브에 대한, 탄젠트 벡터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계속 말을 반복하는 것 같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잠깐 이제 메인 스터디 때 나왔던 이야기라서 제가 이제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푸시 포워드라는 개념이 좀 있어요.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 디퍼렌셜이라고 하는 거는 탄젠트 벡터에서 탄젠트 벡터가 들어가면 탄젠트 벡터가 나오는 거였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벡터 필드를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벡터 필드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벡터 필드라고 하는 거는 한 점에서 한 점에서의 이제 이제 점이 명시가 되면 이제 다 벡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벡터 필드에 대해서 어 아니야 그림으로 그냥 생각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각 점마다 이제 벡터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탄젠트 벡터가 이런 식으로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F라는 함수에서 각 점들이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거고, 이제 이렇게 대응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DFP 하나만 봤죠. 그러면 이 P 각각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을 할 거잖아요. 어떻게든.
그렇죠. 이동을 하게 될 거잖아요. 각 점마다 지금 디퍼렌셜을 지금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X라고 하는 이 벡터 필드는 지금 M 위에서의 벡터 필드는 N 위에서의 새로운 벡터 필드를 구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색깔 좀 바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뭐에 의해서? F에 의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맵을 푸시 포워드라고 그래요. 이렇게 가는 맵을. 그러니까 디퍼렌셜이라고 하는 거는 한 점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다 이제 그 대응되는 점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로 가는 애고 그런 식으로 각 점을 막 다 연결하다 보면은 결국엔 벡터 필드도 연결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각 점마다 디퍼렌셜 구하는 식으로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쓰냐? 그냥 F 뭐 이런 식으로 써요. 그리고 뭐 푸시 포워드 오브 F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식은 똑같아요. 만약 X가 XI 이런 식으로 두어져 있으면 결국 Y는 어떻게 되냐? 지금 우리가 봤듯이 지금 이 XI가 지금 들어가면은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XI가 들어갔을 때 YJ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었죠. 근데 이때 이제 여기가 좀 F 바지 이렇게 좀 바뀌었어. 이렇게 얘가 들어가서 얘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Y는 이렇게 구성이 돼요. 당연히 각 점마다 이블레이션을 해줘야 돼요. 이 값도 각 점마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XI도 사실은, 어, 지금 이 점에서에 대한 거니까, 아니, 뭐, 상관없겠네. 네. 네. 이밸류에이션 되는 점만 좀 해서 구하면 됩니다. 이게, 그러면은 네. 저희가 계산했던 이 디퍼렌셜이 마치 각 점에 벡터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얼만큼 돌리고 늘리고인데 그래서 이제 각 점마다 벡터가 아무렇게나 주어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각 점마다 이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 각 점마다의 벡터를 늘리고 돌리고를 요거에 의해서 하는 느낌으로 이해하면 맞을까요? 네, 정확하게 그겁니다. 그게 푸시 포워드의 정의예요.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푸시 포워드입니다. 혹시 이게 메인 스터디 몇 주차에서 나왔나요? 그, 음, 네. 몇 주 차에서 나왔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비교적 최근인 편인가요? 한 3주 된 것 같아요. 아, 네네. 그 네, 일요일 메인 스터디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아니요. 그, 이번으로부터 한 2, 3주 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네. 잠깐 그냥 언급만 하고 나왔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걸 하려면은 결국에는 뭔지는 알아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거인 것 같아요. 같아서 제가 일단 언급했습니다. 혹시 시간이 조금 되시나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아, 네, 가능합니다. 저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지금 채널지기님께서 올려주신 거는
그 호프 파이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이제 그 정도는 이제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사실 호프 파이브레이션이 결국에는 CP1을 다뤄야 되는데 먼저 CP1을 다루기 전에 저희가 이제 그 계속 지금까지 토러스랑 지금 구만 살펴봤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예제를 한번 좀 살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프로젝티브 그 컴플렉스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를 바로 보기 전에 리얼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를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 전에 그 전 단계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컴플렉스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로 한번 넘어가는 게 어떻나 싶어요. 그래서 남은 한 30분 동안 제가 그 리얼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컨스트럭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지금이랑 거의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를 이제 좀 더 이제 진짜 그림 없이 기본적으로 그림은 그리겠지만 어 좀 다른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거든요. 리얼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의 정의 자체는 뭐냐면은 그냥 R2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R3에서 보죠. R3에서. X, Y, Z 이렇게 있으면 사실은 이제 각 점들의 집합이 지금 이제 R3라고 하는 애잖아요.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는 뭐냐면은 원점을 지나는 이 선을 생각할 수 있죠. 원점을 지나는 선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선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이런 선도 있을 거고요. 이런 선도 있을 거고요. 이 선들의 집합을 이제 리얼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RP 뭐 스퀘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얘를 도대체 어떻게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할 것인가? 이거는 그림이고요, 그냥.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RP 제곱은 뭐 3차원 공간에서 원점을 지나는 선들의 집합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컨스트럭트를 하느냐거든요. 이게 이제 토러스에서 우리가 했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토러스에서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시작했었냐면 이 네모에서 시작을 했었죠. 이 사각형에서 이점하고 일치시켰었잖아요. 이렇게. 그래갖고 말았었죠. 이렇게 원통으로. 그 다음에 원통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선하고 일치시키면은 그게 토러스가 되는 구도였었죠. 이런 식으로 똑같이 접근을 할 거예요.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은, 이 R3에 있는 점들을 일치시킬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일치시킨다는 개념이, 이 집합론에서 이퀴발렌트 클래스라는 걸로, 이퀴발렌트 릴레이션이라는 걸로 릴레이션이라는 걸로 정의가 되는데, 혹시 모르실 분이 있으면 혹시 한번 알려주세요. 다 알고 계시라고 하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퀴발렌스 릴레이션을 이제 하나 설정을 해주는데요. 이퀴발렌스 릴레이션을 어떻게 설정을 해주냐? 어, x, y, z하고 만약 x 틸다, y 틸다, z 틸다가 이퀴발렌트 하다 이런 뭐 뭐랄까요? 틸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물결로 이렇게 뭐 같다고 하는 거 언제 같다고 하냐? 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선 자체를 지금 하나의 오브젝트로 지금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점이 예를 들어서 x, y, z고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이 선상에 있는 x 틸다, y 틸다, z 틸다
이 모든 점들을 다 일치시키는 게 욕망인 거, 지금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일치를 시키냐면, 어떤 X tilda Y는 람다 Y tilda, 그 다음에 Z는 람다 Z tilda를 만족하는 람다가 존재를 하면 돼요. 단, 람다가 이제 0이 아니어야겠죠, 좀. 왜냐면은 0이면은 다 이제 슈링크 해버리니까, 완전히. 그래서 이제 모든 점에 대해서 정의가 되는 건 아니고, 이 그 원점은 빼고 정의가 돼. 그러면은, 이런 이퀴발렌트 릴레이션이 생기면은, 이제 그 집합론에서 이퀴발렌트 클래스라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뭐냐고 한다면은, 이렇게 이퀴발렌스 릴레이션으로, 를 하나로 다 묶은 거거든요. 정의가, 혹시 모르시는 분이, 정의, 이게 사실 정의보다는 사실 어떻게 쓰이냐가 사실은 좀 더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잘 이해가 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퀴발렌스 클래스를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써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점을 이제 보통 어떻게 쓰냐? X, Y, Z 이렇게 보통 이렇게 뭐 대괄호로 묶어서 쓰는데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얘네들이에요. 집합 X, Y, Z들의 집합인데 X tilda, Y, tilda 집합인데 어떤 애들이냐? X tilda는 람다 X, Y tilda는 람다 Y, Z tilda는 람다 Z. 제가 순서는 좀 바꿨어요. 위에 거 조건에서. 그럼 이 집합 자체가 지금 예를 들어서 1, 1, 이거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거를 생각해보면 이 이퀴발런스 클래스의 정의에 의해서 얘가 이 이퀴발런스 클래스가 표현하고 있는 게 정확하게 지금 1, 1을 지나는 직선을 표현하게 돼요. 저 그 람다가 0이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아, 0이면은 이퀴발런스 클래스가 그냥 다 그냥 모든 게 다 이퀴발런스 클래스가 이제 그 뭐지? 그 어 이퀴발렌스 이퀴발렌스 릴레이션인데 이퀴발렌트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퀴발렌스 릴레이션이 성립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그 이퀴발렌스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그 이퀄리티를 지금 제너럴라이제이션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0을 집어넣어 버리면 이런 관계가 생겨버리거든요. 이 1, 1,1,1하고 지금 0하고도 지금 같죠. 그 다음에 2,1,1하고 0하고도 같죠. 근데 이퀄리티라서 이퀄리티를 일반화한 거라서 얘가 같고 얘가 같으면 사실 얘도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그런 람다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0을 집어넣어 버리는 순간. 잠시만요. 네, 네, 어, 그, 이 정의를 토대로 하면 네, 얘는 이제 대괄호에서 얘는 네. 어, 그냥 0,0,0 아닌가요? 아, 0은 빼고요. 제가 여기다가 안 썼는데 위에다 써서 일부러 안 썼는데 아, 람다는 낫제로. 그러니까 네, 그, 그 람다가 낫 제로더라고 하더라도 네. 0,0,0의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은 그 0,0,0 말고 포함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나요? 아, 네네네네. 네네. 아, 0,0,0이라는 클래스도 들어가냐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선들의 집합인데 그 그러면 선이
어, 아, 이게 이게 괜히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좀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RP2에 0을 넣게 되면은 그 정석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0,0,0에 대한 그 이퀴버런스 클래스는 그 0,0,0만 들어있는 그 셋이 나오게 되고, 근데 이제 RP2에서 그 0,0,0을 빼서 정의할 때 그렇게 해서 이제 약간 비어있는 그 직선들로만 정의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 그러면 이제 0,0,0에 대한 이퀴버런스 클래스는 없는 상태로 좀 중등하게 정의가 되는 식이라서 약간 이거 약간 컨벤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없게 하기 위해서 릴레이션 자체를 이렇게 그냥 정의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냥 이 위에서 정의한다. 0은 빼고. 음, 네. 사실 0을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이렇게 직선이란 걸 생각을 하려면 원점하고 다른 점을 명시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다른 점 자체가 0이 되면은 사실은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0은 빼고 보통 생각을 하는 게 좀 컨벤션인 것 같습니다. 또 넣어서 하면 뭔가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이제 보면은 다 지금 당연히 여기에 1,1,1도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2,2,2도 들어갈 거고, 이 사이도 다 메꿔질 거고요. 하기 때문에 결국엔 1,2,2를 지나는 직선이, 이 의미는 이제 1,1,1을 1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2,2,2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똑같이 정의상 얘랑 똑같잖아요. 정의상 이퀴발런스 클래스 관점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두 개는 같다고 보면 돼요. 같은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거를 RP 스퀘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페이스를요. 그러면은, 근데 네, 네,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꼭 네. 저렇게 선형적으로 클래스를 구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임의로 파티셔닝을 해도 되는 건가요? 뭐, 임의로 파티셔닝을 하면은 새로운 오브젝트가 되겠죠. 지금 이게 RP, 리얼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의 그냥 정의예요. RP의 정의는 이제 방금 말하신 것처럼 원점 지나는 직선으로서만 정의가 되는 그게 맞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뭐, 다른 식으로 컨스트럭트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일 기본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공식은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이것도, 로컬 코디네이터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로컬 코디네이터를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유클리드 공간은 아니에요. 이 셋 자체가. 이 셋 자체가. 이제 다시 얘의 정의 자체는 x, y, z 얘네들로 이루어진 이퀴발런스 클래스로 이루어진 집합입니다. 이퀴발런스 클래스들의 집합입니다. 얘들 유클리드 공간은 아니거든요. 근데 유클리드 공간은 아니지만 로컬하게는 분명히 잡을 수가 있어요. 로컬하게는.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저희가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에요.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한번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반구 위에 매핑을 하면 예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지금 보시면, 어쨌든 간에, 얘를 각, 지금, 직선마다, 사실 이런 한 점으로 사실 대응시킬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우리가 이제 쉽게,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길이가 1인 점으로 대응시키는 게 제일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쫙 모아놓고 보면은 1대1로 대응이 되잖아요. 되기 때문에 걔네들을 모아놓고 보면은 사실은 이런 구에서 예를 들어서 위쪽만 이야기하는 얘네들 점으로 다 모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얘는 뭘로 바라볼 수 있냐면 똑같이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 구 위에서 똑같이 이퀴바len스 클래스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면이 존재하잖아요. 양면이 존재를 해서 이 점과 이 점을 사실은 똑같이 대응시키면 되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관계에 있는 걸. 그래서 여기를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이것 일종의 리그룹인데 리그룹 액션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x, y, z가 있었을 때 플러스 2를 액션 시키면 x, y, z가 되고 액션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어, 그냥 했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온다고 그냥 이야기 되는 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에서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제 약간 거기다 구조가 좀 더 붙거든요. 그 뭐냐, 어, 뭐, 그 결합 법칙이라든지 막 그런 것들이 좀 더 붙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정의된 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이 이제 적용이 되면은 다 이제 각 이제 그 컴포넌트마다 마이너스가 붙는 애들끼리 일치시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거는. 그랬을 때 지금 이 그룹에 대한 액션으로 일치시키는 거를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똑같이 이퀴발런스 클래스에 대해서 이렇게 퍼하고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쿼션트 스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얘는 이퀴발런스 클래스라고 이야기하고 얘를 이제 보통 쿼션트 스페이스라고 하거든요.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얘하고 얘는 같아요. 뭐,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뭐, 사실상 같다고 놓으면 돼요. 김영진 선생님께서 이제 생각하신 것처럼. 그래서 방구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정확하게는 방구는 좀 아닐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사실 이제 이 밑에 부분이 조금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좀 잡아야 될 거야.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실 이제 반대쪽이 다 커버가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1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포함하고, 여기는 포함하지 않고, 이 반쪽, 이 호만, 단원 부분만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구형태. 이런 식으로 구성된, 이런 구형태가, 이제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랑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기서 아까 그 로컬하게 코디네이트 잡을 수 있는 게 방구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로컬하게 잡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계속 잡는 거는 로컬 코디네이트를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맨 처음에도 계속 이야기를 드렸지만, 전체를 다 이제 유클리드 공간에 매핑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 저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에서 부분만 유클리드 공간으로 이제 대응시키고, 이제 그 대응시키는 방식을 이제 로컬 코디네이트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네, 여기 와서 네. 보면은
어, 제 질문은 결국에는 그 RP 스퀘어의 로컬 코디네이터를 어떻게 잡을 거냐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럼 패치를 어떻게 딸 거냐. 네, 패치를 어떻게 딸 거냐도 마찬가지고, 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코디네이트도 어떻게 줄 거냐.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방식은 결국에는 김영진 선생님께서 지금 이렇게 방구로서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방구도 결국에는 이렇게 세타 피로 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마이너스 1, 구 전체가 세타 피였으면은 사실 반구 자체도 세타 피로 지금 어떻게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표현을 할 때 한 가지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RP, 이제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얘를 S제곱에 아니면 뭐 반구까지 다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얘를 통해서 이제 세타 B로 가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이게 코디네이트를 잡는다라는 거는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네. 로컬한 건, 이게 어떤 면에서 여기서 로컬한다는 게, 로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꼭 로컬이라는 그 말에 뭐라고 해야 돼?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게 로컬이라고 했지만 그 글로벌하게 표현되면 또 오케이거든요. 네네네. 네. 네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도 뭐 간단해요. 사실 여기 있는 점이 지금 X, Y, Z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그걸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Z는 1로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Z를 1로 고정시키면은 이거랑 같은 거는 Z분의 X, Z분의 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디네이트를 이렇게 구성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X 바라고 하면 좀 이상하다. X 프라임, Y 프라임 이렇게 구성을 해서 X 프라임으로 Y 프라임으로 구성하는. 근데 이 경우에는 당연히 이 경우가 이제 남기민 선생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하셨던 로컬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얘는 이 코디네이트는 전부를 반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Z가 0인 경우도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지금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에는 예를 들어서 XY 평면에만 살고 있는 지금 이런 선 같은 경우에 이런 선 같은 경우에 지금 XY 평면에 살고 있는 얘 같은 경우는 Z가 0이기 때문에 지금 Z로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로컬 코디네이트가 정확히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Z가 0인 경우는 그냥 따로 그 B 함수를 만들어 주는 걸로 생각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패치를 좀 나눈다? 패치랑 그 코디네이트를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거는 다 커버가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디네이트를 로컬하게 잡을 수 있다, 로컬 코디네이트를. 그럼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다른 맵들이랑 막 연결시키고 막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컴플렉스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여기서는 좀 더 고려해야 될 게 많은데, 어, 일단 정의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컴플렉스 프로젝티브 원이 되겠네요, 여기서는. 어차피 저 호프 파이브레이션이 이제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컴플렉스 프로젝티브 스페이스 원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똑같이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C
그 컴플렉스 스퀘어에서 시작을 해요. C 스퀘어에서. 그 다음에 이퀴발렌스 클래스를 당연히 이제 이퀴발렌스 릴레이션을 생각을 하겠죠. 똑같이. 그죠? 근데 지금 보면은 뭐가 다르냐면은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전에 여기서 요 리얼 스페이스에서 보시면 리얼 스페이스에서는 지금 이렇게 구성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리얼이기 때문에 지금 얘를 리얼로 했었어요. 근데 지금 컴플렉스로 갔죠. 컴플렉스로 갔으니까 이 부분이 컴플렉스 넘버가 되는 거예요. 달라진 게. 뭔가 그럴듯하죠. 그래서 ZW라는 컴플렉스 넘버가 있었을 때 얘하고 Z tilda, W tilda하고 라고 하려면은 뭐가 성립해야 되냐? Z는 Z tilda, 그리고 W는 W tilda 하고 같아야 되는데 이때 람다는 컴플렉스 넘버야 되고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0은 아닌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생기는 얘를 이런 그 이퀴발렌스 클래스를 컴플렉스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풋 파이브레이션이 결국에는 얘를 이제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지금 좀 힌트가 되는 거는 지금 리얼 스페이스에서 지금 결국에는 스피어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스피어 코디네이트를 도입을 할 수 있거든요. 도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복잡해요. 이,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1으로 이해가 가능했는데 이게 컴플렉스가 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더 이상 아니에요.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아마 호프 바이브레이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좀 한계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한번 슬랙에다가 조금 정리해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애플 펜슬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펜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토러스와 지금 구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의 벡터 스페이스, 탄젠트 벡터, 그다음에 벡터 필드, 그리고 어떤 이제 그 두 개의 다양체를 연결해주는 맵이 있었을 때 그 맵에 대한 디퍼렌셜이 탄젠트 스페이스를 연결하는 맵이 되고 그 탄젠트 스페이스 연결하는 것을 이제 벡터 필드 전체로 벡터 필드의 각각의 전부로 이제 대응시키면은 걔가 이제 푸시 포워드가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걔네들이 실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 이제 유클리드 그 로컬 코디네이트를 이용을 해서 유클리드 공간으로 지금 이제 다 대응을 시켜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각각 어떻게 구하는지 조금 저희가 연습을 해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다른 오브젝티브로서 이제 리얼 프로젝티브 스페이스하고 지금 컴플렉스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